안녕하세요. 머니부티크 김정란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중국 증시하고 금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이제 그거에 반해서 미국의 장기채 가격은 잘 오르지 못하고 있어서 좀 많은 분들이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도 물론 중국 주식하고 금 관련 주식에 투자를 일부 하고 있지만 주식형이다 보니까 이제 큰 금액은 투자를 못하고 조금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이제 큰 금액은 미국의 장기 국채에 조금 많이 들어가 있어요. 수익률을 보면서 저도 조금 지루하기도 하고 지쳐가기도 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뭐 단타로 쌀 때 사서 비쌀 때 나오고 이거를 매번 맞추는 게 쉽지 않다 보니까 제가 조금 긴 호흡으로 투자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면은 트럼프도 금리는 내려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의 재무부 장관인 베센트 장관도 미국의 10년물 금리 인하에 초점을 맞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인플레이션만 좀 받쳐주면은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를 기준으로 3.5에서 4% 사이의 구간은 한 번은 가지 않겠느냐가 제 의견입니다. 제가 주식 이야기는 잘 안 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저는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주식은 담고 있어요. 그런데 주식을 담을 때 또 제가 제 소신이 있는데요.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담자라는 게 제 소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담고 있는 거는 한 2달 전쯤에 중국 주식을 조금 담았었고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 우리나라 주식을 조금씩 주가 지수를 담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지금 금값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 지금 금에 들어가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또 그리고 우리가 미국 장기국채에 투자하면서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지금 물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주에 되게 중요한 CPI, PPI 물가 지표들이 발표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채권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또 앞으로 PCE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러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investing.com 사이트에 들어갔더니 그 사이트의 제일 위에 뉴스 기사가 금은 사러 갔더니 품절이라는 기사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사를 보자마자 지금 꼭지에 다가가고 있는 건 아닐까? 매입할 때 조금 조심해야 될 수도 있겠는 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난 11월에 금이 2,800불 찍고 2,600불까지 조정을 받았을 때 지금 사면 좋을 것 같아요 라는 의견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실은 이제 그 의견을 드렸던 바탕에는 제가 금을 살지 말지 판단을 할 때 기술적 분석으로 참고하는 지표가 바로 FTSE 골드마인스라는 지표인데요. 이 지수는요, 금과 관련된 회사 주식과 관련된 벤치마크 지표인데요. 이게 저항선과 지지선이 상대적으로 잘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를 기술적 분석으로 이용을 하고 팁스 금리라든지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라든지 이러한 기본적 분석을 더해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을 해서 제가 이제 금을 매수할지 매도할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벤치마크 지표를 한번 보면요. 2,597, 2,600 정도까지 와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는 저항선이 2,700이에요. 이 지표로 보면은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저항이 100포인트밖에 안 남았다라는 게 조금 눈에 들어옵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아직 금이 조금 더 올라갈 여지는 많은데 이게 이제 올라가다가 조정을 또 받고 오르고 그럴 거잖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오를 것 같은 여지는 많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조정이 올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금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에 빵 다 들어가지 마시고요. 총 들어갈 자금의 한 5%, 10% 정도 이렇게 나눠서 분할해서 매입하시는 게 현명하게 투자하시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의 장기국채 투자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지난 9월 8일에 콘텐츠를 찍으면서 미국의 장기국채 투자가 2차전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때 제가 예측하기로는 이제 이러한 그림을 이제 저는 예측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 지금 한 번 더 금리가 올라서 이제 4.8% 정도까지 이제 올랐다가 지금 조금 소강 상태로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요즘에 이 미국 장기국채 시장금리 결정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바로 물가입니다. 물가만 잡히면 지금 미국 대통령도 그렇고 재무부 장관도 그렇고 이 금리를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내려오는 이유가 이제 시장에서 관세 때문에 물가가 오를 거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내려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주에 CPI 발표도 있었고 PPI 발표도 있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부과를 연기한 걸 또 어제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CPI가 발표되자마자 금리가 이렇게 치솟았고요. 그리고 또 PPI가 발표가 되고 금리가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PPI가 발표가 되고 CPI로 올랐던 이제 그 금리를 모두 다 되돌림을 했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금리가 조금 더 떨어졌는데, 이거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부과를 조금 4월 달로 미룬다고 얘기를 하면서 금리가 이렇게 조금 더 떨어졌습니다. 오늘 촬영일이 14일인데 오늘 밤에 이제 소매 판매하고 산업 생산이 또 발표가 돼요. 또 이 부분에 의해서 금리가 조금 출렁일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소매 판매나 산업 생산이 좋게 나오게 되면은 금리는 이제 경기가 좋아질 거니까 올라갈 거고요. 이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 경기를 부양시켜서 금리를 떨어뜨릴 수도 있겠네라고 하면서 시장 금리는 먼저 떨어지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CPI와 PPI를 그냥 간단하게 조금 한번 짚어드리면은요. CPI는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코어 CPI뿐만 아니라 헤드라인 CPI도 전월치보다 상당히 높게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표가 나오자마자 이렇게 지수가 이렇게 확 치솟는 현상이 발생을 했죠. 지표가 이렇게 치솟을 때는요, 우리가 여기 들어가서 얘를 매수하거나 매도를 하거나 이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사람이 거래를 할 수 없는 속도로 금리가 치솟아요. 엄청 빨리 치솟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주로 기계 매매로 해가지고 이렇게 시장이 움직인다고 하고요. 그 후에 이제 사람이 이제 지표를 조금 상세하게 들여다보면서 이제 추가 조정이 이어진다고 합니다. 오른 부분이 달걀값하고 중고차 차량 가격하고 보험료인데요. 이게 이제 조류독감하고 그 LA 산불하고가 이제 물가에 영향을 미쳤을 거다라는 게 월가의 분석이었습니다. 또 최근 4년간 CPI 지표를 한번 보면은 상고하저로 나타나요. 1월에는 CPI가 조금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PPI가 발표가 됐는데, 자, PPI 역시 발표가 되자마자 금리가 파박 움직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역시 시스템으로 먼저 파박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고 난 다음에 이제 트레이더들이 이 PPI 지표에 대해서 이제 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또 분석을 하는 거죠. 세부적으로 분석을 했더니 연준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참고로 삼는 PC에 들어가는 지표들은 마이너스로 물가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금리가 계속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던 거죠. 제가 이제 시작을 하면서 미국의 장기 국채의 수익률이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어서 조금 이제 저도 좀 지쳐가고 지루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채권 투자를 하는 이유가 원래 이제 조금 급하게 투자하지 않고 좀 긴 호흡으로 바라보기 위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투자하는 구간은 마이너스라도 우리가 플러스 될 때 수익 실현을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다행히 이번에 나온 물가들이 연준에서 중요하게 보는 PC에 들어가는 항목들은 높지 않게 나와서 물가 우려는 크게 아직은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식도 조금씩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여전히 미국 장기채에 투자하는 ETF에 큰 자금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는 조금 계속 지켜볼 계획입니다. 오늘 영상을 조금 빨리 받아보고 싶으시거나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내용에 요약이 필요하신 분들은 매크로 부티크 프리미엄 멤버십에 가입을 하시면은 저와 더욱 가까이 소통이 가능하십니다. 감사합니다.